자, 하나 마이크론 간단하게 녹화를 하는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계속 편입 설정 범위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라서 공격적으로 이제 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가거나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보시면은 하나 마이크론의 기준에 이런 식으로 18,190원 정도 그 기준에서부터 이제 매수 스타트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18,190원에서부터 매수 신호가 잡혀 있는 종목에 뭐 5분봉으로 볼까요? 5분봉으로 보시면은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18,190원이면은 요 위치에서 오늘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뭐 굉장하게 들어왔어요. 64만 7천 주. 거기에 이제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뭐 120만 주. 그러니까 현재가 창을 순매수 창으로 해가지고 한 장만 캡처해서 주세요. 하나 마이크로는 현재가 창을 그래서 수급 범위까지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거니까. 18,190원, 200원이 요 정도 위치인 건데 요 위치에서 이제 딱 포착이 된 거죠. 그 진입 시간이 10시 45분 기준에 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진입된 가격도 잘라서 요 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 이제 그 원고 준비하시는 분은 좀 크게 잘라버리세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 자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 잘라서 여기 어디다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좀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진입 그 기준하고 같이 붙여갖고 놓고 보면 되니까. 그죠? 여기 어디다가. 그렇게 하면 한 장에 다 들어가잖아. 아니면 여기다가 넣어주든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뭐 진입 후의 수익률 범위가 뭐 19,200원일 때 기준에 얼마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9,190원부터 이제 편입의 설정 범위가 포착이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 마이크론 뭐 두 종목을 하실 것 같으면 하나 마이크론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하나 마이크론의 기준에 19,200원 수준에 포착이 된 거고 제가 이제 뭐 리딩하다가 이걸 계속 뭐 이렇게 포착해서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리딩하다가 이제 18,590원 핸드폰에서 캡처하고 640원, 820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캡처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9,110원에 VI 발동이 됐고 VI 발동된 게 맞나요? 하여간에 뭐 VI인지 아니면 요 자락이었는지 하여 여기서 매직 계산기를 설정해서 올려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내일부터는 이걸 제가 이제 늦게 올려드려서 뭐 종목 매직 계산기를 못 올려주시긴 했는데 내일부터 종목 검색기는 종목이 나갈 때 이제 같이 우리가 설정해서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뭐 최고 좋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13%대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장에 볼 수 있느냐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내일장에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내일장에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준에 이렇게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단은 이 거래가 계속 터지면서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유입되면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도 이제 뭐 엄청나게 주가 변동성의 확장이 형성이 된 건데 이거 뭐 조금 전에 차트가 있으니까 뭐 우분봉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없을 것 같고 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뭐 3월 이후입니다. 3월 이후에 급격하게 변동이 확대가 됐어요. 뭐 어차피 이쪽도 이제 반도체 겸 2차 전지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 하나 마이크론? 여기도 보시면은 현재 반도체 제품 패키징 생산, 반도체 재료, 반도체 식각 공정용 실리콘 쭉 이렇게 돼 있고 반도체 쪽으로 분류가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뭐 종목별로 전체를 뭐 끝내주게 다 분석하고 그러진 못해요. 해석하는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라 그러면 설정을 합시다. 일단 반도체로 나와 있으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요즘 어느 사업체든 2차 전지 관련해서 여기저기 이제 다 갖다 사업 변화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베스트에서 오전에 11시에 간단한 코멘트를 남겨놨네요. 그죠? 코멘트를 남겨놨는데 SK하이닉스 전용 라인의 가동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성장 실적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한미반도체도 2%의 그 가격 반발력이 뭐 이런 기준에서 연동이 된 건지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기준에 PBR 2.59배 그리고 PER 부분이 뭐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20배 수준인데 저평가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저평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평가가 아닌 결론적으로 완벽하게 기술적인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건데 오늘 기준은 이제 다시금 장대 양봉이 나오는 기준에서 글쎄요 개인 누적 수급의 기준이 4월 이후에 뭐 월등한가요? 지금 뭐 4,800만 주짜리 종목인데 한번 보시죠. 4월 뭐 기준에서 누적적으로 300만 주면은 많이 들어왔네. 6% 정도. 매집에 대한 부분의 전략은 내일 잡아드리도록 하고 왜냐면은 이 종목군의 기준을 일단은 주봉에서도 볼까요? 주봉에서도 3월 이후 3월 이후로 해서 주봉의 기준의 매집에 대한 범위를 함께 들여다 보시죠. 주봉의 기준에. 그래서 정확하게 3월달 이후에 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수급 범위가 3월 이후에 여기서부터 잡을까요? 3월 13일 그렇게 되면 평단이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요거 포기하고 7만 주면은 0.2% 3월 16일 3월 13일 16일 한번 볼게요. 13일 16일 누적적인 수급에 340만 주 나누기 4,800만 주면은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342만 주 나누기 4,790만 주 해주면 7.1% 적지 않아요. 요 매집이 이제 진행돼 있는 거고 요 부분이 고르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고르게 그렇게 해서 연기금 금융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해지 물량이라 그랬죠. 증권사 기준에 상품에 대한 해지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신도 이제 뭐 오늘까지 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과연 이제 이 매수의 수급이 지속이 될까라는 부분은 꼭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냥 뭐 오늘 매수 들어왔어요. 120만 주 들어왔어요. 하루에 뭐 2% 이상 3% 가까이 2.5%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정도의 기준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좀 막연한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니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의 보도자료 이제 오늘 뭐 그 증권사 코멘트 있으면 그 정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여기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지금 새로 만듭니다 폴더를. 하나 마이크론 그렇게 하시고 만기일 영향 때문인지 하여간에 23년 03월 13일부터 23년 06월 08일까지 기준의 외국인 쌍끌입니다. 기관들도 굉장히 고르게 퍼져 있어요. 랜드 기관 쌍끌이 매집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의 기준을 매집에 대한 수급 범위까지도 이제 같이 들여다 볼게요. 그래서 매집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 이것이 3월 13일 이후에 이제 매집의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2023 03월 13일 기준에 조회
거기에 하나 마이크론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순위에 들어와 있는지. 쌍끌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좀 드문 부분 중에 하나가 돼요.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로템, 하이브. 와, 20위 안에는 제한적이네요. 그죠? 오히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쪽에 좀 들어와 있고, 하나 마이크론은 어유 멀어. 여기 있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서 요 기준은 그냥 참조 기준에서만 설정을 합니다. 참조 기준에 설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 마이크론의 잠시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최대한 뭐 짧게 녹화를 하려고는 하는데 하나 마이크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얘도 이제 뭐 교육 단기 5%에서 뭐 10%로 늘릴지에 대한 고민. 하나 마이크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매집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해서 볼 거예요. 매집.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집이 진행이 돼 있고 그 기준이 23년 03월 13일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6월 며칠 8일까지의 기준인 거고 매집의 규모가 하나 마이크론 어디 있니? 요 밑에 어디 있었는데 그죠? 하나 마이크론.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순 매매 수량 기준이 353만 주. 353만 주.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는 얼마였어요? 546억. 그렇게 돼 있고 나눠줍니다. 주식수가 4,790만 주 그죠? 4,790만 딱 맞아요. 353 나누기 4,790만 주 해주면 7.37 반올림해서 7.37% 매집. 그럼 이제 매수 평균 단가만 이제 설정을 잡으면 돼요. 그럼 7%니까 30에서 50%의 등락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죠. 그리고 3월 13일 이후에 현재까지 기준에서 매집 평균 단가는 이렇게. 그래서 주봉에 대해서 이제 매집 평균 단가 설정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집 단가 얼마예요? 16,138원이니까 16,150원으로 잡을게요. 그럼 16,150원의 목표 주가는 얼마예요? 30, 50 계산을 해봅니다. 16,150원 곱하기 130 21,000원 목표 주가가요. 21,000원. 지금 뭐 19,210원이니까 21,000원의 목표 주가는 뭐 다 올라온 거고 50%는요. 24,250원 24,250원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매집이 더 들어올 거니까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현재 기준을 뭐 장악형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매집에 대한 규모면을 먼저 놓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시가총액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상승 장악 확인형의 경우는 중립으로 이제 거래 수반대도 중립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수급 범위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요 수급 범위는.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제 뭐 원고에서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하락 장악형의 기준에서는 이건 뭐 거래 무시하고 하락 장악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거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장악형의 하락 기준에서 매도 범위 기준은 바닥 인식하는 요 구간까지 전부 매도. 그리고 그 다음 범위 이제 중립 범위의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되는 거고 지금 기준은 이제 아래 꼬리를 몸통으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장악형의 기준이 되죠. 여기서 이제 장악형의 인식이 잡히려면은 뭐가 설정돼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그렇게 해서 요 상승익대 확인형은 뭐 중립의 범위로 이렇게 설정을 잡는 거고요. 매집 기준의 거래량 부분은 이렇게 터져줘야 된다. 터져줄 때 설정 범위가 잡힌다. 그래서 여기는 뭐 박스 설정 범위까지는 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이제 규모 범위까지로 주봉을 놓고 본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봉이에요. 2306, 08 주봉. 그리고 일봉 월봉인데 일봉 기준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매수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도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다면 소나 모멘텀 차트의 매수 신호까지를 감안해서 이 거래가 터졌을 때부터 여기의 기준까지가 이제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니까 이렇게 초록색 박스로 쳐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기준에서 윗꼬리가 달려있는, 몸통에 윗꼬리가 달려있는 저 부분을 뭐로 설정해요? 차익 실현 범위. 파란색 줄을 그는 거죠. 차익 실현 범위에 줄을 긋는 거고,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가운데서 꺾이고 데드가 나오는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그 다음 범위는 이제 뭐 중립적인 기준에서 여전히 이 정도 자락의 기준을 보는 거죠. 중립적인 바닥 기준. 그리고 매도의 기준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뭐 전부 매도인 거죠. 바닥 인식까지. 그러니까 이 매직 시그널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설정을 잡는 거예요. 기울기. 어떤 기울기요? 상승 추세 기울기가 형성이 되느냐? 아니죠. 계속 꺾여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바닥 인식되는 구간까지는, 바닥이 잡히는 구간까지는 전부 매도인 거예요. 거래도 없고, 추이 추세도 망가졌고, 여기서 다시 꺾여졌고, 데드가 나왔고, 영선 위에 있다라는 거 하나였는데 영선까지 다 훼손이 되고 끝. 그럼 이제 여기도 중립. 요 정도 범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들인데,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요 부분은 다시금 중립. 그리고 현재 기준은 아직 1조가 안 됐기 때문에 초록색을 잡아야 됩니다만, 이 거래를 설정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서 영선 돌파 크로스 꺾임 크로스까지 전부 그렇게 해서 빨갱이로 설정을 잡습니다. 내일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내일 최소 범위의 거래량 1000만 주 그리고 1500만 주, 최소 1000만 주 그리고 1500만 주가 설정돼야 된다. 일봉의 기준입니다. 멋들어지죠. 멋들어지는 위치라 거래대금만 터져주고, 그렇게 해서 양봉이 나오면 이제 시가총액 기준. 일봉 보시면 좀 버거울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주봉 기준에서 조금 전에 보신 기준에서 보시면 충분히 매집에 대한 기준점에서의 설정 범위가 잡힙니다. 그리고 요 앞전고점 넘기는 그 흐름들의 힘의 강도, 거래 터트리면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의 힘의 강도, 일본 기준에서 대단한 거죠. 요 거래대금 부분은 뭐 상승을 초월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소나 모멘텀 차트를 빼고 여기선 거래대금으로 놓고 본다면 20년 이후에 여기서도 교육이 될 겁니다. 거래량 부분은 여기가 더 터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어때요? 이쪽이 더 월등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거래대금의 기준을 놓고 보시는 게 옳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제 역시 거래대금이 이번 달에 수반된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시는 게 옳고, 그리고 요 자락에서는 거래대금이 어때? 결론은 그래서 제한적이다. 그래서 거래량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요 거래량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 거래량이 무조건적으로. 그 다음에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당연히 요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을 설정을 한다. 요 거래대금.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요 고점 라인을 넘긴다. 그래서 몸통의 기준의 설정 범위와 그리고 꼬리의 부분의 설정 범위까지 싹 다 넘길 수 있는 기준이 잡힌다. 꼬리의 부분까지. 지금의 기준은 뭐 매우 긍정적이죠. 수급까지 우리가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뭐 1분기 지나서 2분기, 3월 뭐 이럴 때부터 해서의 기준. 3월이 이제 여기서부터의 양봉. 그렇게 해서 거래를 수반하고 요 몸통의 고점들을 넘기고 그렇게 해서 추세적인 범위는 우리는 전부 중립적인 범위에서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니까 중립적인 범위에서 아시겠죠? 여기서 거래가 빵 터졌다면은 매수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중립적인 범위에서 설정을 잡았다. 중립적인 범위에서 설정을 잡는다. 5MA, 20MA 거래량이 터져도 중립적인 범위다. 오히려 여기서는 매도의 기준까지. 됐죠? 이렇게 돼서 뭐 그림 다 그려놓으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 흐름이 되는데 설명 들으면 뭐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월봉 기준에서도 목표치를 높여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집에 대한 그쵸,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만 설정을 해놓은 거고 1조 월봉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1조로 올라설 수 있을까? 거래대금은 2천억 이상씩 계속 터져줄 수 있을까? 오늘 거래대금의 기준에 충분히 방향성의 확보 부분을 보자.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도 이제 멈출 수 있는 기준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을 올려놨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주력주나 수익 종목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목을 들여다보더라도 함께 좀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요 기준에서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그렇게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